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영선. 예, 그럼 최규신 변호사님 심호해 주시죠. 이영선 씨. 네. 증인이라고 좀 호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증인이 모시던 어르신은 제가 피청구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그동안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니까 기억을 충분히 환기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기억이 나심에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주십시오. 네. 그 신문사항은 문장이 길기 때문에 끊어서 이렇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증인은 2013년 2월경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었으나 그 속칭 정윤회 문건 사태 이후 조직 개편으로 2015년 2월경 통합된 청와대 부속 비서관실 소속이었죠. 그 소속 바뀌었죠, 한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5년 9월경 청와대 경호실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증인이 청와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죠. 네, 비슷합니다. 증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피청구인의 수행 업무와 비공식 업무라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참, 증인이 그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그 피청구인의 상근 경호 업무를 하도록 제안을 했던 사람은 안봉근 비서관이죠. 네, 제가 그렇게 제안받았습니다. 2번 묻겠습니다. 증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청와대 외부의 업무를 보러 나가거나 들어올 때 주로 부서에 배차된 공용 차량, 카니발 차종입니다. 공용 차량을 이용했죠. 그 카니발이 업무 차량이 있는 거는 맞으나 제가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용 차량을 이용한다면 별도로 차량 배차 신청이나 승인 절차,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올 매 건마다 별도로 차량 배차 신청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건 맞죠? 그거는 제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신청한 적은 없죠? 네, 제가 뭐 배차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공용 차량을 운전해서 나갈 때 나간 적은 있죠? 공용 차량 운전해서 나가고 들어온 적은 있죠? 네, 그 차량으로 청와대를 경내를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럼 증인이 공용 차량으로 운전해서 나갈 때 어떤 따로 상세 검색을 하거나 통제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네. 청와대 외부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예를 들어 트렁크를 열어본다거나 해서 혹시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사람이 있는지 검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절차를 거치시냐고요? 통상적으로 직원 그 경내의 차량이고 그 공용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저 혼자 있을 경우에 뭐 검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증인 얼굴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 검찰에서는 증인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카니발 공용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차량의 뒤편에 뒷좌석 안쪽에 커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그 최순실, 그러니까 개명 후에는 최서원이라고 하는데 이해 편의를 위해서 최순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은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최순실, 기치료 아주머니, 홍 부장 이런 분들이 그 속칭 보안 손님이라는 분을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죠. 그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의 특성상 그런 출입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다만 그 홍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가 그 등록되어서 청와대 정식으로 등록된 계약직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출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순실, 기치료 아주머니는 등록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네. 증인이 보안 손님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올 때 증인이 상관인 안방근 또는 정호성, 이재만 등에게 문자 등을 통해서 알려준 적이 있죠.
제가 보안 손님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건가요? 그런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제가 보안에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성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증인의 차량을 타고 청와대에 들어올 때 자신에게 방문 사실을 알려주었고 최순실이 들어올 때 증인이 데리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는데 여전히 알려줄 수 없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출입에 그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뭐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 상황에 어떤 문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비서관이 그 업무와 관련돼서 참고하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기는 합니다. 일정에 참고하라고 문자를 보내기는 합니다. 증인 핸드폰에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에 안봉근 비서관을 S1 최순실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입력한 적은 있죠. 네, 있습니다. 증인이 보안 손님을 데리고 오는 경우에 누구의 지시를 받나요? 그 보안 손님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질문은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보안 손님 관리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정식 출입 기록은 없겠지만 누가 특별히 관리는 할 텐데 누가 관리를 하나요? 그 보안 손님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게 프리패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경호실 차장이 그렇게 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실에 알려지지 않은 손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호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예. 지금 증인이 그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출의 아주머니가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그건 무슨 비밀도 아니고 기밀도 아니고 당연히 청와대 직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비밀인 것처럼 또 여기서 증언하면은 무슨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기치료 아주머니 등에 범죄 행위와 연루됐다는 것처럼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예.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인 지금 네. 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 거부하는 사유가 네. 본인의 형사 책임을 불러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그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구제에 보면 비밀 엄수에 관한 한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경호원으로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누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는 경호원의 직무에 관해서 관련 사항을 말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직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경호법 내지의 규정에 있는 네. 이제 그 국익이나 국가안보 이 중대한 이런 그 영향을 미칠 때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지금 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따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는 지금 무조건 지금 증언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명백히 그런 중대한 국익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신다면은 그런 별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에는 가급적이면은 그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정인이라든지 누굴 지칭해서 무슨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달리 다른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예, 계속하시죠. 예. 예, 6번 문항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청와대 부속 비서관실 소속으로 이제 지금까지 부속 비서관 소속이든 청와대 경호실 소속이든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면서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최순실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왔나요? 제 업무의 특성상 출입에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심 재판관님 하신 말씀 주세요. 자, 증인 재판소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최순실 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범죄와 관련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의 가족의 범죄와 연결됩니까? 하지만 본인의 가족의 범죄와 연결됩니까? 제가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으로서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우선 사항을 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 본인의 범죄와 관련되는 건 아니죠. 최순실 씨의 출입 내역이 만약에 제가 이런 업무에 관련된 거를 얘기했을 경우에 제가 대통령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최순실 씨의 출입 내역이 네.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본인의 가족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피청구인께서는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역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위해서는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밝혀드릴 의무도 있어요. 근데 마치 이거를 무슨 경호실법을 들어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 윤전추 증인도 마찬가지던데 마치 무슨 범죄 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밝힐 걸 밝혀드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증인은 뭐라고 하셨냐면 모시고 다니는 경호 업무에 비공식 업무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비공식 업무라고 한다면 무슨 국가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비밀에 관련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건과 관계없는 어떤 사적인 부분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순실 씨란 분이 몇 차례 출입을 했는지 이거는 증언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거부하지 마시고 증언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현재 해석상 상당한 이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법문상은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자, 최순실 씨 출입이 왜 비밀입니까? 저희들은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건 비밀이 안 되겠죠. 비공식 업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식 업무로 대통령께서도 잘 아는 지인이라고 하셨고요. 지인이 관저에 출입하신 게 왜 무슨 직무상 비밀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증언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증인은 네. 이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형사 책임이나 친인척의 형사 책임을 질 우려가 있는 것, 또 이제 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또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을 해서 말씀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는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이 지금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최순실을 몇 차례 정도 데리고 들어왔나요? 출입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2015년 9월경 청와대 경호실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었죠? 네. 2015년 9월경 증인의 소속이 청와대 경호실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부속 비서관실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5년 9월 이전에는 몇 번 데리고 들어왔나요? 그 사항이 제가 신분을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라서 그것도 제가 그 말씀드릴 수는 거부하시는 사유는 뭔가요? 무슨 근거로 지금 거부하시는 거예요? 경호실 소속은 아니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경호실법에 관해 그때 알고 있던 사실이 지금 제가 소속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그 자체가 출입한 것 자체가 뭐 비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증인 검찰 내 수사에서 그 핸드폰 압수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문자 내역 중에서 증인이 보내지 않았다고 기억하시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최순실 씨에게 보내고 받았다는 문자입니다. 한방실, 부속 사무실, 카니발 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 보내지 않았었나요? 기억나나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문자가 나온 게 있다는 얘기를 뭐 언론상에서 들었습니다. 증인은 지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들었다가 아니가 증인이 보낸지 안 보낸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벽지 그랬던 샘플 것으로 베이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T302-4 보내거나 받은 적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십니다. 아주머니 이상 없이 모셨고 대장님도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홍 부장님 도착해서 대장님 옷 보고 계십니다.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 없이 마치고 모셔드렸습니다. 원장님 이상 없이 모셨으며 대장님도 도착 소리 들으시고 바로 나오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 없이 끝나고 봉투 드리고 발에다 드렸습니다. 지금 모시다 드렸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체열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 이 중에서 증인이 안 보내거나 받지 않은 걸로 기억하시는 문자 말씀해 보십시오. 더 해드릴까요? 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 김휘종 씨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김휘종 씨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2001년부터 최순실 운영의 초이스쿨에서 근무하다가 정수장학회에서 근무했고 2010년부터 피청구인 국회의원 비서로 활동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증인 김휘종 씨랑 보내거나 받았던 문자 아닌 거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 미정입니다.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실지 미정입니다. 하지만 오후에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4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 중입니다. 2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곧 도착. 나오란 말이죠. 오셨죠? 아직 계심? 네, 아직 계십니다. 회의는요? 다들 계심? 이런 문자들 어떻습니까? 그 문자를 일일이 그 내용을 다 기억하냐고 물으시면 그거는 제가 곤란하지만 뭐 그렇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 청와대 조리장이었던 사람이 언론 기사에서 나와서 최순실이 거의 매주 주말에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과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언론 기사가 맞나요?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떠나서 그런 사실을 증인이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최순실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실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 예, 증인의 압수한 핸드폰 문자 내역을 가지고 예컨대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약 3개월 동안 13일에 걸쳐 오시냐, 몇 분에 오시냐, 20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류의 문자가 약 13일에 걸쳐 나왔습니다. 이대로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류의 문자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추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호성은 자신이 청와대 내의 기밀 문서를 최순실에게 전달할 때 이메일이나 그 출력 문서를 증인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했고 또한 최순실도 검찰 조사에서 KD 코퍼레이션 속에서나 뭐 이런 청와대에 전달할 서류가 있으면 증인을 통해서 정호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정호성과 최순실 사이의 문건들을 전달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문건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8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 2월경 이제 청와대에 처음 들어갈 때 소속이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실이었죠. 네.
들어갈 때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이. 뭐 원래 통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들어가면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이 들어갈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들었고 그 조직은 뭐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까?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원래는 기존의 영부인에 관련된 일을 업무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정부에는 영부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처음에 제가 담당 업무인 공식 수행 업무와 그다음에 비공식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알고 있던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의 역할과 증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좀 다르다고 느꼈겠네요. 영부인이 없었으니까. 영부인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했던 업무만 그렇고 원래 부속비서관실에는 그 정부 초에도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민원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민원을 챙기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민원을 챙기는 업무를 했습니다. 안봉근이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제2부속비서관실 소속 2013년 무렵입니다. 증인 수행 업무 담당했다 그랬고 윤전추 수행 업무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이동빈 공보단 업무라고 표현을 했고 이건용 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창건이라는 사람도 얘기를 했고요. 공보단이 민원 업무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담당한다라는 것을 그 알고 업무를 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일만 했나요?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는 것을 보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분이나 그 업무 하는 걸 봤나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공보단 업무가 그 민원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공보 업무.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공보단이 비서관이 그렇게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당이라고 썼다면 그게 민원 업무라고 생각이 하시나요? 당이라고 업무 분장을 당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당과의 업무 협조라고 느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 업무가 아니라. 제 업무 외에는 정확하게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근무 이후 증인이 실제로 이제 수행한 업무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이제 피청구인 수행 업무와 비공식 업무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수행 업무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고 비공식 업무는 어떤 업무들을 담당했나요? 말 그대로 공식적이지 않은 그 외의 업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의상을 뭐 가져오는 것도 그 뭐 작은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외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곤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상 가져오는 것보다 더 말씀하시기 곤란한 사적인 업무를 했다는 뜻인가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상실에 찾으러 간 게 일주일에 몇 회 정도였나요? 의상을 찾으러 가는 거는 부정기적이었습니다. 그게 뭐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는 아니고 의상을 대부분 순방을 가시기 전에 이제 의상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순방 때 의상을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방이 있으면 그 전에 자주 가게 횟수가 잦게 되고요. 순방이 없으시면 뭐 거의 안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증인 검찰 조사에서 의상실에 옷 가지러 간 적이 몇 번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많으면 일주일에 몇 차례, 적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옷 가지러 간 일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나의 업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냥 원래 업무하면서 곁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나의 업무는 피청구인 수행 업무와 비공식 업무 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업무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전추 행정관도 피청구인의 비공식 업무, 사적 업무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2명이나 일해야 될 만큼 사적 업무가 그렇게 많나요? 글쎄요, 그걸 뭐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청구인 수행 업무도 증인이 했다고 했는데 수행 업무라고 하면은 이제 피청구인이 국내 이동할 때 차량에 우리가 선탑이라고 표현하나요? 이게 탑승하고 같이 이동하고 뭐 예를 들어 회의장 가면 같이 따라가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평균 어느 정도의 회의 있을 피청구인이 차량을 타고 공식 일정 나갈 때마다 증인이 지금 청와대 근무하는 동안 항상 그렇게 했었나요? 제가 했었고요. 제가 뭐 상황이나 또 다른 뭐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재범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박재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전처와 같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왔던 분이고 그분도 피청구인의 수행 업무를 담당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분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4년 10월경까지 그 무렵이 언제냐면 이제 정윤회 문건이 한참 돌고 청와대 그 이후에 부속 비서관실 조직 개편도 있고 이랬을 무렵입니다. 그 무렵 전까지는 그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그날 저녁이나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이나 그날 아침에 누가 수행 업무를 그러니까 선탑 업무를 할지 두 분 중에서 정해줬다고 하는데 그 박재범 진술에 의하면 2014년 10월경까지는 본인이 거의 일주일에 한 4, 5회씩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본인이 선탑 업무를 하러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증인은 며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초기에는 그 제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그 박재범 비서가 한 날이 맞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뭐 나눠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뭐 굳이 누가 많았다 뭐 적었다 이걸 얘기하기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업무가 제가 다른 게 있으면 제가 그 수행 업무를 안 했었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재범의 그 진술은 맞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술에 의하면 결국은 적어도 2014년 10월경까지 증인은 선탑 업무, 그러니까 공식 수행 업무는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사적 업무를 하면서 보냈다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적 업무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네. 그런 류의 뭐 업무를 했다는 횟수를 본다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크게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10번, 11번, 1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3항은 지금 안 묻고 좀 이따가 필요하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14항 뭐 증인도 많이 보셨던 영상일 것 같아서 증제 58호증을 피청구인이 동의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아마 나올 거니까 그 앞에 화면 보시면 돼요. 뭐 보셨던 화면이실 것 같아서 뭐 뒷부분은 윤전처 행정관 부분이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실 때도 보셨고 검찰 조사 때는 영상은 아니고 캡처 화면으로 캡처 봤습니다. 화면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신 적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상이 촬영된 일자가 언론에 의하면 2014년 11월 3일 낮 12시경으로 찍혀 있다고 하던데 그 무렵이 맞나요? 네, 뭐 그렇게 찍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이제 증인은 뭐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정호성의 진술이나 최순실의 진술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증인이 깍듯이 모시고 있는 이런 태도에 비춰보면 그 당시에 증인은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죠. 그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게 그게 어떤 그러니까 그 의도신지를 최순실이 피청구인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깊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바깥에서는 뭐 속칭 목에 힘을 좀 주고 다닌다 이런 정도는 어떨까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인이시고 친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때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제 검찰 조사에서 그 말씀하시기를 최순실은 증인도 포함해서 윤전추도 그렇고 주위 사람에게 평소 반말도 섞어서 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5번은 표현을 바꿔서 직접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증인 검찰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쭤봅니다. 당시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 신사동 의상실로 갔었고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신사동 의상실 맞죠? 네, 맞습니다. 신사동 의상실로 가셨고 그 의상실 가는 위치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상실의 직원 패턴 실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의 전화번호를 처음에 듣고 이제 알아서 찾아갔던 거죠.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16번은 생략하고 조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전화를 받아서 교환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누구로부터 온 전화인가요? 그건 사실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피청구인으로부터 온 전화 아닌가요? 그건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이거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핸드폰 몇 개 가지고 다니셨어요? 보통 업무폰하고 그다음에 개인폰 이렇게 있습니다. 업무폰은 폴더형 폰인 거고 개인 폰은 네. 스마트폰이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 대포폰을 포함해서 3개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나요? 제가 대포폰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차명폰이 하나 더 있긴 했습니다. 제 말도 대포폰의 표현은 증인 명의 아닌 폰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3개 가지고 다니시. 세 개를 쓴 적은 있습니다. 이 영상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증인이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바꿔 줄 때 나머지 손에 전화기 2개가 더 있었거든요. 그때 그럼 핸드폰 건네준 폰도 혹시 증인의 차명폰 아닌가요? 증인 표현대로 하면.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증인이 평소에 최순실 핸드폰 들고 다니던 이런 관계는 아니시죠? 네. 그럼 그 핸드폰이 최순실 씨의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상을 다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 또 하나만 그 업무용 폴더폰을 그러면 최순실에게 건네서 통화를 하게 해준 적은 없죠? 뭐 그럴 일은 뭐 없을 것으로 없어야겠죠. 예, 생각합니다. 증인이 차명폰이라고 표현하는데 차명폰을 가지고 다니는 게 결국은 피청구인이나 정호성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등 일부 인사와 통화할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목적을 말씀드리면 제가 관련 경호 안전 관련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원수는 대부분 그 도감청에 대한 그런 위협을 안고 있다라고 저희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통상 전공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보안상 제가 그거를 하나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마련한 적은 있습니다. 증인이 순수하게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업무용 폴더폰도 있는데도 차명폰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보안상 뭐 그렇게 판단이 돼서 뭐 정호성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안봉근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차명폰을 구입했겠네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어떤 걸 썼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자들이 나온 폰이 증인이 차명을 했다는 그 폰인데 네. 기치료 아주머니 오셨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뭐 글쎄 그거는 뭐 그분들이 뭐 보안상 필요해서 뭐 차명폰을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아까 읽어드린 문자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 읽어드렸던 문자들이 증인이 압수된 차명폰에서 나온 문자들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증인이 받고 보내고 했던 문자들의 내용들이 증인의 차명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특별히 보안상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그 보안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대통령님의 일정에 관련된 게 노출이 될까봐 제가 염려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제가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감안을 해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7번은 제가 잠깐 사실관계가 오해가 있어서 이것도 좀 다른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영상에서 봤던 그 신사동 의상실에 가기 전에 남산 1호터널 북쪽에 있는 의상실에서 옷을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셨죠, 검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남산 1호 터널 북쪽에 있다는 의상실에 대해서 증인이 기간으로는 그러니까 남산 1호 터널 부근에 있는 의상실에는 기간으로는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다녔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횟수로는 많으면 일주일에 몇 번, 적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013년 이제 하반기 무렵부터는 이제 저 신사동 의상실로 옷을 받으러 다니셨고 네. 맞습니까?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으면 일주일에 몇 번, 적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셨던 거라고 진술하셨는데 맞나요? 네. 근데 그게 횟수를 자꾸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뭐 많으면 자꾸 그렇게 일주일에 말씀하시는데 수에 그거는 뭐 다 똑같이 통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없을 때는 한 달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똑같이 다 저 모든 거에 증인이 적용하는 거는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신 적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 피청구인의 이제 의상을 받아와라 이제 지시를 받고 갔다고 아니면 의상실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가셨다고 했는데 의상실에 주로 가셨던 사람은 증인이시죠? 물론 뭐 앞서서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증인이 이제 검찰에서 윤정추 행정관도 뭐 한 서너 차례, 그러니까 몇 차례 정도 의상실에 왔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증인은 일주일에 많으면 이제 몇 회 가고 적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던 건 결국은 주로 증인이 가셨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상에 관련된 거는 뭐 제가 윤 전 주행정관의 도움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비겁하는 것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진술은 몇 차례 정도 같이 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같이 간 뭐 진술을 다 앞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간 적이 있느냐를 아마 물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간 적은 몇 차례 있었다라고 있었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은- 대부분은 따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일주일에 몇 차례 옷을 찾아왔고 많으면 적으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꼴 윤전추 행정관도 또 그 이상 가셨다는 얘기고 굉장히 많은 옷을 거기서 가져왔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석을 너무 자기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옷을 찾으러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네, 그렇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찾는 것 자체를 제가 옷을 찾으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상실을 가는 것은 의상실에 있는 무슨 샘플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의상실에서 옷을 찾으러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가서 옷을 찾아온 거는 몇 번 정도 있으신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2, 30번 이상은 되나요? 아니면 몇 차례 정도 옷을 찾아왔던 경험이 몇 차례 정도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10번 이내였던 것 같은가요? 아니 그보다는 30회. 그보다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2, 30회 정도는 되어 보였던 전체적으로 기억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증인이 그동안 찾아왔던 그동안 그 정도는 네. 증인이 그러면 갈 때 의상 대금을 증인이 지급한 적 있나요? 그 비용을 제가 증인이, 금액을 예, 네. 다른 분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네. 예, 증인이 의상 대금을 지급한 적 있나요? 그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의상 비용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는데 주로 의상실에서 언제쯤 금액을 의상실에 언제쯤 금액을 전달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뭐 언제 특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몇 차례 제가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해라고 했던가요? 대통령께서 주셨고요. 근데 그게 뭐 돈이라고 이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서류 봉투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셔서 제가 만졌을 때 이게 뭐 돈이라는 것을 증인? 인지해서 이제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고 증인 신문에 대비해서 기억도 관계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허위 진술을 준비하시라고 시간을 드린 건 아닐 것 같아요. 증인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증인 검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지 보세요. 의상실 존재는 증인과 윤전추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의상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그럼 옷을 가지러 갈 때나 그 의상실 방문할 때 뭐라도 최순실에게 건네주라고 한 게 있냐고 했더니 그런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의상 대금 지급한 적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 허위 진술 아닌가요? 제가 그날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의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날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당해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요. 그날 오후에 바로 출석을 해서 저한테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황이 없었고 긴장돼서 제가 어떻게 발언해야 될지도 몰랐고 사실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어서 당황스러워서 제가 발언을 잘 못했던 겁니다. 증인 지금 그럼 언제쯤 그 봉투 같은 걸 전달하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듣고 실제로 전달했다고 하셨죠? 네. 증인 이게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글쎄요, 정확하게 날짜나 이런 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몇 월 며칠까지 제가 여쭤본 건 아니니까. 네. 예. 근데 기일은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생각인데 그때도 생각이 안 났을까요? 증인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정도의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잘못했다 이게 믿어질 것 같습니까 그게? 재판장님, 기억이 안 나서 하는 걸 재판장님, 전성근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은 소책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신문 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그 갖고 하나 바꿔서 말씀 그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진술 조서를 보시면은요 틀림없이 대통령이 지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의는 조금 전에 자기 정인에게 대해서 자기가 그냥 갖다 줬다는 얘기 지시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정언을 그렇게 강요를 유도신문을 하거나 강요하시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제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의 예.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럼 방금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죠? 그 돈이란 걸 의상실에 갖다 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갔습니까?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18번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3번부터 22번도 일단은 지금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23번도 생략하겠습니다. 24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검찰을 2010년 10월 29일 날짜는 근데 그 무렵에 어쨌든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셨죠? 네. 10월 29일 무렵 날짜는 지금 날짜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작년 연말 무렵에 네. 그때 검찰 조사 받을 무렵이 그때였죠. 네, 당일입니다. 그 압수수색할 때 증인 차명폰이라고 표현할게요. 차명폰을 검찰에 넘기기 직전에 그 차명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연락처를 삭제한 사실이 있죠. 어떤 걸 증인 오실 때 증인 조서도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인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 핸드폰까지 이제 차명폰도 네. 검찰에 압수를 당했고 네. 그 행위를 할 때 증인 핸드폰 속에 있는 번호를 하나 지웠죠. 그거는 그때 제가 사유서도 써서 예, 말씀을 그러니까, 드렸지만 예. 제가 조작하다가 실수로 지워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 핸드폰 압수당할 때 그냥 주면 되는데 굳이 조작을 했던 이유는 뭔가요? 그게 실수일까요? 그걸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고 근데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돼서 손을 제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작을 제대로 못해서 옆에 있던 거기 왔던 그 직원도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된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비밀번호를 푸는데 전화번호까지 지워지나요? 그까지는 제가 조작을 실수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화번호 피청구인의 전화번호 아닌가요? 삭제했던 피청구인이라면 증인이 어르신으로 모시는 분. 아닙니다. 그 전화기에 그 번호는 없습니다. 정호성도 검찰에서 피청구인과 통화할 때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진술했는데 증인도 증인의 차명폰으로 피청구인과 통화를 하지요. 한 적은 없습니다. 25번, 26번 생략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그 세월호 소추위원 4번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질문이시죠. 예, 증인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시점은 2014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시를 언급하지 않으면 대충 그 정도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증인의 기억을 2014년 4월에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 본문 생략하겠습니다. 가는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도 출근을 할 때 부속실에 먼저 들렸다가 관저로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근무할 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청와대 내에서 근무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업무와 비공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청와대 내에서 증인이 수행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수행은 합니다. 수행을 하십니까? 그러면 피청구인이 관저에 머물 때 증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기입니까? 대기하면서 제 업무를 챙깁니다. 다 근데 자꾸 제가 관저에 자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가 없을 때는 본관에서 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그럼 부속실에서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바꿔 묻겠습니다. 증인이 그럼 관저에 가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호출을 했을 때 주로 갑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때도 올라갑니까? 호출을 뭐 따로 뭐 하시진 않으시지만 제가 다른 업무 수행이 있거나 다른 업무가 있을 때 올라갑니다. 마항까지는 가름하겠습니다. 파항입니다. 2014년 4월경에 윤전주 행정관과 근무 장소가 달랐습니까? 비슷했습니까? 14년 4월이 예. 같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속실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저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전주 행정관은 관저에 자기 사무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네. 증인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저는 사무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기실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윤전주 행정관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대기실이 있었다. 대기실 네. 이항 생략하겠습니다. 사망입니다. 2014년 4월 16일 9시 24분경 증인은 국가안보실에서 전파하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문자를 휴대전화로 받았죠. 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받은 게 기억이 없어요? 네. 업무용 휴대전화로 상황 전파 받지 못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 문자로 왔는지 그 사항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전주 행정관은 받았다고 하던데요. 증인 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 때 뭐 문자 받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사항에 대해서 문자를 그 4월 16일 관련해서 문자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세월호가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증인은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 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여러 가지 뭐 확인을 했었는데 기억으로는 한 10시경 정도에 제가 뉴스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뉴스를 보셨어요? YTN 보셨어요? KBS 보셨어요? 제가 통상 YTN을 틀어놓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어디에서 시청을 하셨습니까? 그건 본관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본관 사무실. 그때 YTN에서 나오던 것이 동영상이 나오든가 아니면 캡처 사진이 나오든가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계속 그런 영상들이 계속 나와서 그 영상을 본 게 제가 그때였는지 그 이후였는지 이게 사실 좀 헷갈립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항을 바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피청구인이 어디에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뭐 그 당시 증인이 세월호 화면을 봤을 때 네. 그 무렵에 피청구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증인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관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 정호성의 얘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그날 피곤하시다고 하면서 다른 일정을 비우고 관저에 머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증인도 그 사실을 피청구인이 오늘은 피곤하니 관저에 있겠다. 라고 얘기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그 관저에서 피청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어느 시점을 2014년 그러니까 오전을 얘기합니다. 4월 16일 오전. 네. 오전에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뭘 하고 계셨는지 그거는 제가 직무실에서 직무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윤전추 행정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시점을 오전. 네. 4월 16일 오전. 아침에 출근했을 때 윤전추 행정관을 본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에 관저에 올라가서 업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윤전추 행정관을 증인이 출근했을 때 보고 그날 오전에 윤전추 행정관 본 적이 있습니까?
오전에 관저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뭐 어떤 뭐 이거는 증인이 그날 오전에 관저에 올라간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뉴스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을 하는 비서로서 제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관저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10시 직후에 올라가신 거네요. 그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러면 관저에 올라가니까 윤전주 행정관의 사무실에 있었고요. 그 사무실에 뭐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올라오면 경호관은 먼저 대통령께서 어디 계신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실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기실에서 대기를 증인은 하고 있었고요. 네, 네. 5항입니다. 세월호 요 침몰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증인은 정호성 비서관이나 안봉근 비서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제가 그 관저에 올라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안봉근 비서관이 급하게 집무실 쪽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안봉근 비서관은 부속동에 있다가 증인이 올라간 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이 관저로 들어간 거네요. 뭐 어디에 있다가 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침에는 못 보셨어요? 출근하자마자는? 아침에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뭐 계속 거기 있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호성 비서관 본 적 있습니까? 정호승 비서관은 오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 몇 시쯤 보셨어요? 정확한 시점은 뭐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뭐 한 2시경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예, 6항입니다. 그 피청구인이 주중 근무 시간에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경우에 청와대 관저에 대기하는 직원은 가령 뭐 주방이나 청소 담당하는 이런 직원분들 빼고 누구 있습니까? 뭐 대기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윤전주 건가요? 행정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증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누가 피청구인 주변에서 뭐 대기하고 있나요? 박재범 씨도 있나요? 그거는 업무가 있을 때 해당 업무가 있을 때 올라와서 대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뭐 특별하게 없으면 뭐 본인들의 사무실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시 대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관저에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관저에 경호관들이 다 있습니다. 경호원들 빼고요. 경호관들만 있습니다. 교가? 경호관들만 있습니다. 그 신보라 씨 누군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가글을 전달할 때 의료용 가글을 전달할 때 남자 직원한테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윤전주 씨는 나와가지고 본인이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얘기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가글을 전달할 만한 남자 직원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그 관저 내에 또 관저에 직원들이 있어서 그거는 뭐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여러 명이 있습니까? 네. 7항입니다. 답은 하셨고요. 그 7의 라항입니다. 증인이 관저에 10시 직후에 올라갔을 때 피청구인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오전 무렵에요. 오전에 대면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피청구인 점심 식사 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식사를 하시는 거를 본 적은 없는데 식사가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뭐 구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식사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관저 사제, 그러니까 증인이 집무실이라고 얘기하는 관저 서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침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걸 보셨어요? 네. 그게 몇 시쯤입니까? 대부분 뭐 특별한 상황 대부분 12시에 정시에 식사가 들어갑니다. 그날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12시 정시에 들어갔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2시에 맞춰서 들어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8항입니다. 피청구인이 주중 근무 시간에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경우에 청와대 보고 문건은 누가 전달을 합니까? 증인이 전달을 하지는 않죠. 제가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합니까? 네. 그러면 이 4월 16일 오전에 청와대 보고 문건을 증인이 전달한 게 있습니까? 오전에 예. 오전에는 제가 전달한 기억이 없습니다. 오후에는 전달한 게 있습니까? 네, 오후에는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증인이 전달했습니까? 제가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직후 정도였으니까요. 대략 1시, 13시경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증인이 전달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합니까? 통상 저희가 그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놔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놔드리고 올려드렸다고 인터폰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피청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보지는 못했습니다. 목소리만 듣는 네, 인터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오후에 1시 이후에 몇 차례나 증인이 문건, 청와대 보고 문건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한 차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 문건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 보고 문건이 밀봉해서 옵니까? 네, 그럼 친전이라고 돼가지고 써가지고 밀봉해서 옵니까? 뭐 그거는 문건마다 틀리지만 그걸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봉해서 소리는 올라옵니다. 적어도 증인이 전달하는 사람이 그 문건의 내용을 보지는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온다는 네. 거죠. 증인은 그 오후 2시에서 4시경에 그냥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까? 관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외부에서 관저를 방문하는 아까 이제 뭐 최순실 씨 이런 같은 보안 손님 말고라도 피청구인 입장에서라도 관저에서 편하게 만나실 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출입 기록 남기지 않고 만났으면 좋을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국가 보안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증인이 청와대 외부에서 청와대 안으로 태우고 들어오는 일은 증인이 담당했습니까? 그 저희 업무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월 16일만 특정해 보겠습니다. 4월 16일 오후에 미용사가 청와대 근처에 왔을 때 미용사를 태우고 들어온 사람은 증인이 아니죠. 네,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윤전주 씨죠. 뭐 그런 걸로 알고 본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네, 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전주 씨는 원래 그 일을 하질 않죠. 원래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날은 왜 윤전주 씨가 미용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뭐 그걸 제가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그때 증인도 관저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있었습니다.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업무에 그 당시에 어떤 업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미용사를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 전에도 증인이 미용사를 픽업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 그럼 증인이 한 일은 뭐예요? 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시팡입니다. 증인은 4월 16일 오후에 피청군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한다는 거 아셨죠? 방문하시기 전에.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되게 지금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 혹시 뭐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시에 중대본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 무렵에 아셨습니까?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피청구인 수행했습니까? 그날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수행했습니까? 그건 다른 직원이 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누가인가요? 뭐 그거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예, 좀 그건 수행과 관련 업무에 관련된 거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예. 네. 그다음 청와대에서 출발한 시각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략 뭐 제가 그날의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뭐 언론 등을 봐서 5시 뭐 5분인가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인가 5분인가. 그럼 그날 청와대에서 그 중대본까지 가는 길에 뭐 교통사고가 있었다 증인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네요. 제가 경험한지는 못했는데 그 다녀온 직원한테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답니까? 네, 뭐 그런 뭐 사고가 났다 이런 그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나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들은 기억이 들었어요? 납니다. 뭐 사고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일을 사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쳤답니까? 그것까지는 잘 큰 모르겠습니다. 사고였답니까? 정확하게 큰 사고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가 부서졌답니까?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만 제가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만 그냥 무슨 사고가 있었어 이렇게 이 말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내용을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사고가 났다라고 한 거를 들은 기억만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피청구인 대리인 반대 질문하시죠. 서성건 변호사. 판장님. 예. 지금 증인이 그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출의 아주머니가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그건 무슨 비밀도 아니고 기밀도 아니고 당연히 청와대 직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비밀인 것처럼 또 여기서 증언하면은 무슨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기치료 아주머니 등의 범죄 행위와 연루됐다는 것처럼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예.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인 지금 네. 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 거부하는 사유가 네. 본인의 형사 책임을 불러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그 소명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구제에 보면 비밀 엄수에 관한 한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경원으로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누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는 경호원의 직무에 관해서 관련 사항을 말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직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경호법 내지의 규정에 있는 네. 이제 그 국익이나 국가안보, 이 중대한 이런 그 영향을 미칠 때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지금 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따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는 지금 무조건 지금 증언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명백히 그런 중대한 국익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신다면은 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네. 증인이 보안 손님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올 때 증인이 상관인 안방근 또는 정호성, 이재만 등에게 문자 등을 통해서 알려준 적이 있죠. 제가 보안 손님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건가요? 그런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제가 보안에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성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증인의 차량을 타고 청와대에 들어올 때 자신에게 방문 사실을 알려주었고 최순실이 들어올 때 증인이 데리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는데 여전히 알려줄 수 없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출입에 그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뭐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 상황에 어떤 문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비서관이 그 업무와 관련돼서 참고하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기는 합니다. 일정에 참고하라고 문자를 보내기는 합니다.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에 안봉근 비서관을 S1 최순실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입력한 적은 있죠. 네, 있습니다. 증인이 보안 손님을 데리고 오는 경우에 누구의 지시를 받나요? 그 보안 손님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질문은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보안 손님 관리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정식 출입구력은 없겠지만 누가 특별히 관리는 할 텐데 누가 관리를 하나요? 그 보안 손님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게 프리패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경호실 차장이 그렇게 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실에 알려지지 않은 손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호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영선. 예, 그럼 최규신 변호사님 심호해 주시죠. 이영선 씨. 네. 증인이라고 좀 호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증인이 모시던 어르신은 제가 피청구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그동안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니까 기억을 충분히 환기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기억이 나심에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주십시오. 네.
그 신문 사항은 문장이 길기 때문에 끊어서 이렇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증인은 2013년 2월경 청와대 업무를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었으나 그 속칭 정윤회 문건 사태 이후 조직 개편으로 2015년 2월경 통합된 청와대 부속 비서관실 소속이었죠. 그 소속 바뀌었죠, 한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5년 9월경 청와대 경호실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증인이 청와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죠. 네, 비슷합니다. 증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피청구인의 수행 업무와 비공식 업무라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참, 증인이 그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그 피청구인의 상근 경호 업무를 하도록 제안을 했던 사람은 안봉근 비서관이죠. 네, 그렇게 제안 받았습니다. 2번 묻겠습니다. 증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청와대 외부의 업무를 보러 나가거나 들어올 때 주로 부서에 배차된 공용 차량, 카니발 차종입니다. 공용 차량을 이용했죠. 그 카니발이 업무 차량이 있는 거는 맞으나 제가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용 차량을 이용한다면 별도로 차량 배차 신청이나 승인 절차,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올 매 건마다 별도로 차량 배차 신청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건 맞죠? 그거는 제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신청한 적은 없죠? 네, 제가 뭐 배차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공용 차량을 운전해서 나갈 때 나간 적은 있죠? 공용 차량 운전해서 나가고 들어온 적은 있죠? 네, 그 차량으로 청와대를 경내를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공용 차량으로 운전해서 나갈 때 어떤 따로 상세 검색을 하거나 통제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네. 청와대 외부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예를 들어 트렁크를 열어본다거나 해서 혹시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사람이 있는지 검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절차를 거치시냐고요? 통상적으로 직원 그 경내의 차량이고 그 공용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저 혼자 있을 경우에 뭐 검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증인 얼굴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카니발 공용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차량의 뒤편에 뒷좌석 안쪽에 커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그 최순실, 그러니까 개명 후에는 최서원이라고 하는데 이해 편의를 위해서 최순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은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최순실, 기치료 아주머니, 홍 부장 이런 분들이 그 속칭 보안 손님이라는 분을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죠. 그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의 특성상 그런 출입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다만 그 홍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가 그 등록되어서 청와대 정식으로 등록된 계약직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출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순실, 기치료 아주머니는 등록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별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아닌 이상에는 가급적이면은 그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정인이라든지 누굴 지칭해서 무슨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달리 다른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예, 계속하시죠. 예. 예, 6번 문항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청와대 부속 비서관실 소속으로 이제 지금까지 부속 비서관 소속이든 청와대 경호실 소속이든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면서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최순실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왔나요? 제 업무의 특성상 출입에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주심 재판관님
하신 말씀이시지? 자, 증인 재판소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최순실 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그다음에 그게 어떤 범죄와 연결돼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범죄와 관련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의 가족의 범죄와 연결됩니까? 하지만 본인의 가족의 범죄와 연결됩니까? 제가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으로서 제가 그의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관련된 우선 사항을 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 본인의 범죄와 관련되는 건 아니죠. 최순실 씨의 출입 내역이 만약에 제가 이런 업무에 관련된 거를 얘기했을 경우에 제가 대통령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최순실 씨의 출입 내역이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본인의 가족의 범죄와 연결돼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